네, 서울시장 선거 거대 양당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되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양당의 공세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로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간에도 이런저런 일도 많았는데 그 과정까지 평가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오세훈 후보 드라마를 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서울시장을 출마할 때 좀 상당히 망설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입당을 하거나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틀 안에서 경선을 한다면 본인은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런 출마 선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고 또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다음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도 높았고 그래서 세 후보 간에 비교하면 지지율이 3위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그다음에 또 단일화 경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또 이겼던 굉장한 드라마를 썼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상당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당에 있으면서도 일관되게 강조했던 거는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우리는 중도로 더 다가가서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 지향적인 메시지를 계속 냈고 그런 행보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서울 시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오세훈 후보가 두 번의 시장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중도에서 사퇴를 하긴 했지만 지금 1년짜리 시장인데 아마 시민들께서 바로 선거 끝나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다음 날부터 서울시장 막중한 책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는 그거를 정말 노련하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후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해서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렇게 세가 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여론조사가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제 경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단일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의 상당한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의 시너지가 더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썼다 이렇게 평가해 네네. 주셨어요. 한편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대 5거든요. 당원 5, 여론조사 5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나경원 후보한테 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100%를 한 거거든요. 예. 당내 세력은 당연히 나경원 후보가 앞선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서는 사실은 이때도 보면은 물론 뭐 본인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LH 이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당내에 속해 있다. 그게 가장 큰 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본인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 운도 좋은 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한편 박영선 후보는 어제 단일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된 뒤에 이번 선거를 두고 실패한 과거 대 미래의 대결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박영선 후보 얘가 많이 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흠집내기 공세를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성숙해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인용을 하면 리얼미터 조사 23일 그 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의 지금 60%가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느냐.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박원순 전 시장의 소위 성추행 범죄 혐의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는 이걸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적극 투표층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52.5%가 나와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 29.6%. 그리고 그냥 일반 지지율 따지면 오세훈 후보 48.9%, 박영선 후보 29.2%. 그러니까 예.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네거티브 하는 거는 뭐 선거 전략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누가 더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잘할 건가?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가? 이거는 구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시민이 판단할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한마디 좀 하면요. 네. 사실은 뭐 물론 지지율은 현재 뒤진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명숙 지난번 선거 때도 보면 거의 한 20% 이상 차이 났었어요. 근데 실제 투표는 한 0.6% 정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오세훈 후보가 달라졌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결국은 무상급식 뭐 투표해서 안 되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조건부 출마도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봤는데 결국 이분이 좀 큰 일을 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내곡동 땅 관련해서 뭐 증언 나오면은 후보직 사퇴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아니, 거기서 내가 이익 봤으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정치 공백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서울시장을 했다 그러는데 결국 보면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구나 본인 가족 땅이 거기 엄청 많이 들어 있었어요. 한 30억 이상 되는 땅이. 근데 나는 뭐 해제하는 것도 잘 몰랐고 국장이 전결했다. 그리고 나는 그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른다. 아니, 시장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다시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또 지금도 얘기 보면 그 당시에 내가 후보에 사퇴한 건 잘못했지만 무상급식 반대한 것 자체는 잘못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다. 10년 동안. 기본적인 거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단일화 국면이다 보니까 아마 포커스가 다 글로 가 있었지만 아마 1대1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니 애들한테 밥 주기 싫어서 사퇴한 사람이 왜 또 하려고 하느냐. 뭐 딴 게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뭐 1대1 정책 대결을 승부하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반박을 한다면 지금 박영선 후보 쪽에서 그 내곡동 땅 문제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민 임대주택 지구로 예비 지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뀐 거죠.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행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오세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정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수용을 당하니까 그 오세훈 후보가 마치 관여한 것처럼 자꾸 공세를 하는데 그 자료로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오세훈 후보가 관여했던 증거를 여당이 내놓고 만약에 네거티브를 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공세가 저는 그다지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10년 전에 민주당의 한명수 후보도 똑같은 그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10년 전 걸 또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 성숙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의 정책 비전과 박영선 후보의 정책 비전 우리 서울 시민들이 놓고 정말 저울질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이 보다 현실 타당성이 있는지. 박영선 후보의 정책 비전은 경선할 때 이미 우상호 후보 쪽에서도 너무 허황된 거라고 지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안정감이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급하니까 오죽 급했으면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민들에게 다 10만 원씩 일정원을 풀겠다고 그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바보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 선거 앞두고 급해가지고 돈 뿌려서 표를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반박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10만 원 뭐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기초단체 이미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못 받은 게 역차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좀 약간 방향을 트시는데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 그랬어요. 추진했다 문제가 아니라 추진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결정됐다. 나는 그리고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명의만 바뀌었어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명칭만 다시 그냥 올린 거다 했는데 지금 자료로 보면은 그때 추진했어요. 추진한 건 맞는데
결국은 시의회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시장 임기 때 그게 다시 신청을 했고 그때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린벨트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추진했냐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지금 나왔잖아요. 어쨌든 본인 때 인기 되니까 아 나는 그 절차를 잘 몰랐다. 국장 정결이다. 그리고 나는 뭐 관여한 바 없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뭐 서초구 의회 회의록 같은 데 보면 방문한 것도 나오고 국정감사 때 회의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함입니다. 예. 본인에 대해서 지금 투기 문제도 있지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지구에 들어가고요. 그 주변 땅은 지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 땅이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제 안 되면 농사 지을 것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수용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익도 없다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말 자료 제대로 찾아서 정확하게 팩트 가지고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다 예비지구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 추가 행정 절차가 있었던 거고 오세훈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처가의 땅 문제 가지고 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마치 오세훈 후보가 무슨 그거를 관여를 해서 그 개발지구로 지정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취한 양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데 아마 저는 현명한 서울 시민들이 다 분별하실 거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알죠. 아니 선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팩트가 중요한 건데 언제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린벨트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요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은 추진이 됐던 건 맞아요. 예. 결정이 안 됐단 말이죠, 해제하기로. 근데 그 이후에 결정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정결은 시장 권한 아닙니까?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국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아마 3기 신도시 할 때도 그린벨트 해제하냐 마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이게 단순히 서울시 국장이 아이고 알아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던 사람이 시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제가 보기에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말 바꾸기 하고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 바꾸기가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착각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때 이미 다 노무현 정부 때 끝난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오세훈 후보가 정직하게 설명을 했어요. 언론이나 민주당이 추궁하기 전에 아 그때 내가 처음에 해명을 잘못했다고 설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녹음이 나와가지고 들통이 나서 국민한테 사과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아 그때 내가 착각이 있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다 추진이 끝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비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행정 절차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자기가 정정을 했고 그 과정의 국장 정결은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더 자료를 내셔서 나중에 정말 시장이 관여했다면 오세훈 후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백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퇴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으시길 바라고 시장이 많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일이 다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국장 정결로 놔뒀던 거죠.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국회에서 다만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처가의 땅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거 가지고 아마 공세를 취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과연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지는 민주당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사실 확인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아, 내 땅이 우리 땅이 거기 들어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곡동에 우리 처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 할 때 재산 등록한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아 그게 수용되는지 몰랐다. 땅이 있는 건 알았는데 수용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관여한지도 몰랐고 뭐 절차도 잘 모르고 뭐 국장이 다 한 거다 그랬는데 서초구 의회 회의록을 보면 그때 현장에도 답사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일단 전제로 아, 우리 처갓집이랑 우리 집안 땅이 있는 걸 알았어요. 2010년 등록할 때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사찰을 갔어요. 그럼 아 저기 우리 동네 내 집안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30억이나 넘는 땅인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꾸 지금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 남편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는 이 문제도 예. 서울 시민이 다 파악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급히 처분한 것 같아요. 처분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월에. 근데 아마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다음에 과거에도 총선 때 이 문제로 지적을 받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또 공세를 야당에서 취할 걸로 예상하고 급히 처분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현재는 뭐 적어도 등기부등본상은 주인이 박영선 후보 남편으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처분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서울 시민이 파악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판단해서 투표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저도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지나친 네거티브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에서 뭐든 좀 일본과 관련된 문제라면 반대편에 대해서는 자꾸 토착애국 프레임을 씌우는데 박영선 후보 그게 곤란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남들을 공격했는데 또 내로남불 지적받을까 봐 이제 급히 처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장직이 이제 그만큼 급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역시 저는 현명한 서울 시민들이 파악을 할 것 같고 그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고 투표하시라고 봅니다. 예. 뭐 일본에 왜 갔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아마 남편분이 이제 미국 변호사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BBK 문제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에 다녔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 압수수색 받고 이러니까 외국에 가서 활동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주로 활동해 온 거고, 그다음에 왜 일본에 있느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매각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인데 네. 아마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은 아직 원래 잔금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하는데 잔금은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잔금 받고 이제 등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등기상 문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걸 또 일본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죠. 거기서 활동하는데 계속 뭐 임대료 내는 사실 일본이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네.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입한 것 같은데 말씀처럼 아마 선거에 좀 부담이 있어서 매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렇게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게 되었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향후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향후 행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전 후보가 되셨지만 오늘 아마 이제 후보 등록 철회를 하실 모양인데 예. 야권 단일화 그리고 이제 야권의 어떤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 안철수 후보의 위상은 솔직히 더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지만 일단 어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승복을 하면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또 통화를 해서 선대위원장직 제의를 하고 흔쾌히 수락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면서 참 이번에 국민과 서울 시민의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단일화를 제대로 해냈다.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큰 진통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었고 티격태격도 있었고 시간을 좀 지연함으로 인해서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짜증도 드렸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아주 굉장히 성숙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했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커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두 분이 같이 유세를 할 수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는 강북을 간다면 오세훈 후보는 강남을 가고 서로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굉장히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선거 후에 안철수 후보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과 합당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보다 중도로 외연을 넓혀나가고 보다 개혁적인 통합 야당을 만들겠다. 거기서도 역할을 해주시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고 국민이 보기에 이제 신뢰를 더 줄 만한 개혁적인 통합 야당, 중도 우파 야당을 만든다면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외연을 넓혀 나가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야권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결국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입당할 거냐 말 거냐. 네. 입당이죠. 합당도 아니고. 네. 사실은 뭐 당대당이 합당이 맞는데 저는 뭐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봐요. 아마 입당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당 밖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1대1 구도로 돼서 이제 단일화도 하는데 만약에 입당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대권 후보로 나섰을 때 3위 안에 들 수 있을까? 당내에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밖에서 있으면 그래도 저기랑 저기서 한 명 뽑고 여기서 한 명 뽑아가지고 1대1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뭐 합당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또 얘기를 보면 뭐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 뭐 시민단체들 같이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정치를 하면서 뭐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출마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갑자기 당원들의 뜻을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저는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안 했지만 그래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맡았는데 예. 지금 또 서울시 공동운영이라는 것도 예.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 공동운영하는 거 별 의미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단일화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냥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도 지금 뭐 영향력이 있지만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 영향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설령했다 그래서 갑자기 안철수 대표 좋은 사람이야 하겠어요? 어제 얘기하는 거 보면 흥행시켜줘서 고맙다. 약속 지켜라 이랬거든요. 예. 단일화 만약에 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잘해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흥행시켜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불쏘시개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 지켜라.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은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얘기하는데 약속 지키라는 얘기는 약속 안 지키면 국물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은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번 보궐선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할 가능성 없어요. 입당한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면 알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선거운동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소위 말해서 합동으로 하고 예. 서울 승리할 경우에 서울시를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오세훈 후보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수용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어제 인터뷰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김정인 위원장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글쎄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오세훈 후보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서울시장의 의지와 재량으로 충분히 공동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되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다짐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적을 했어요. 합당을 한다고 하는데 합당하려면 지분 문제 가지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쉽지 예. 않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 그랬잖아요. 합당 자신이 많이 해봤다. 예. 쉽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지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입당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후에도. 합당을 해서 외연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연이 넓혀진 합당을 통해서 정말 통합 야당이 나온다면 거기서 안철수 후보의 역할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김정인 위원장 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역할은 오세훈 후보 선출로 인해서 90%가 끝났다. 나머지 10%는 오세훈 후보 당선시키는 데 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이야기다. 남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선거 후에 본인이 그동안 국민께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건 또 선거 후에 지켜보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다 좀 지금 이번에 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정말 어려울 때 국민의힘을 그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가지고 국민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을 보다 개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5.18 광주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소위 말해서 사과도 하시고 예. 소위 눈물도 좀 보이시면서 호남 분들이 그 진정성을 느끼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중도 좀 지향적으로 이렇게 당을 이끌어 오셨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당내 관리 잘 하시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상당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의석 102석의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상황. 그러나 이거를 뚝심 있게 이 여론에 처음에는 좀 불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김정인 위원장이 이 소위 말해서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 오셔서 아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김정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김정인 위원장의 공이 굉장히 크게 뭐 평가가 될 거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근데 그와 이제 별개로 그러면 김정인 위원장이 당을 더 맡아서 내년 대선까지 좀 더 역할을 해주시길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결국엔 김정인 위원장이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 네. 제 생각은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짐작이라서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김정인 위원장이 평소에 해오시는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일단은 본인 하신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 쪽에서 보기에는 네.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역할이 컸죠. 예. 왜냐면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혼자 싸운 거고 여기는 뭐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어찌 보면 디스하고 그다음에 뭐 오세훈 후보는 같이 하자 그러고 지금 말처럼 뭐 합당도 하자 그러고 공동정부 한다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 별거 아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 같은 입장에 보면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어찌 보면 약간 뭐 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는 제가 봐도 아마 뭐 계속 비대위를 할지 아니면 비대위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뭐 한 번 했던 거 또 하는 건 없잖아요. 예. 당 대표를 추대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 안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대선 국면에 가면 또 역할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뭐 그래도 어쨌든 당내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있는 뭐 마포 포럼 아니면 뭐 TK 있는 분들이 조용하죠 요즘. 네네. 그래서 얘기 계속 나오면 마이너스니까 특히 마포 포럼에 있던 분들이 계속 흔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중심을 잡았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보궐선거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으로 정의당의 신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영국 전 의원이 선출이 되는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일단 이분이 좀 다른 거는 정의당에도 보면 대부분 대학교 때 학생 운동하다가 노동운동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좀 다른 경우에요. 현장에서 운동하다가 오히려 노회찬 의원을 만나서 본인이 정치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의당이 약간 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보면은 뭐 물론 페미니즘 운동도 필요하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바탕, 조직, 근간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여영국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강점이 있어요, 분명. 그런데 또 단점이라 그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정당을 살리거나 뭐라 그러면 약간 좀 유명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포용하거나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 이거 알려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번 보궐로 이겼습니다만 예.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인지도 물어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된다. 예. 그전에는 노동 중심 아니면은 뭐 이랬는데 지금 약간 여성 운동 쪽으로 가나 이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디로 잡을 거냐 이거를 제가 보기에 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신뢰성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여영국 후보 축하드리고 대표죠. 축하드리고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영국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이중대 이미지를 정의당이 완전히 벗질 못했다. 민주당 이중대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전 대표 김종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 아마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세력화가 됐다. 더 이상 개혁 세력이 아니다. 이런 지적 민주당 뼈아프게 들어야 될 거고요. 정의당의 이 여영국 대표 선출 전에 왜 정의당 대표가 선출이 됐느냐. 김종철 전 대표의 그 송책 문제로 그분이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의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민주당의 소속 단체장,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민주당은 당규도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고 정의당은 서울시장 맞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당대표의 그 성추행 혐의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해서 우리는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않는다. 예. 엄청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보선을 통해서 예.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후보 지원하지 않겠다. 정의당은 지금 이제 백지 투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만의 정말 제대로 된 진보의 길을 가길 바라고 예. 여영국 대표가 비록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지만 그 길을 아마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갈 때는 네. 또 국민이 박수 보낼 수 있다. 다만 정의당의 한계가 분명하다. 지지율이 일단 5% 안팎에 묶여 있고 예. 정의당이 왜 그런지를 정의당도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노동이라면 무조건 옳다. 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유연하게 예. 바뀌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을 가야 되고 정의당이 내년 대선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후보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 또 심상정 의원 낸다? 그랬을 때 정의당의 파괴력은 적어질 거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